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 223화 3부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는 추석 특집 저희가 이어서 라이벌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축구에 국한되지는 않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해외 스포츠 라이벌 하면 사실 딱히 떠오르는 팀이 리버풀과 리버풀 좋아하시니까. 네. 뭐 리버풀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경기 재밌잖아요. 네. 에버튼은 라이벌로 생각 안 하세요? 어디요? 에버튼. 어디요? 아, 에버튼. 어디요? 생각 안 하시는구나. 예. 어디요? 네. 상당수 아스날 팬들도 이 비슷한 감정을 좀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 안 할게요. 예. 뭐 우리가 원투펀치에서 다뤘지만 뭐 이런 주제도 있잖아요. 누가 더 좋은 선수냐에 대해서 맨날 거론되는 두 선수가 있잖아요. 뭐 메시냐, 메시, 호날두? 호날두냐. 네. 계속해서 그냥 사실 정답은 없잖아요. 그냥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축구는 라이벌 네. 참 많죠. 뭐 크루이프, 베켄바워 등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네. 모든 더비 관계들이 또 다 라이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외 스포츠에서 다른 종목에서 좀 유명한 라이벌 사례들이 있나요? 있겠죠? 장 의원님이 아주 좋아할 만한 4인방 대결이 역시 복싱에서는 세계 복싱에서 굉장히 유명했었죠. 슈거레이 레너드, 로베르토 두란, 토마스 헌즈, 마빈 해글러 부탁해요. 야. 솔직히 여기서 밝히면 네. 토마스 헌즈의 또 광팬이었습니다. 팔긴. 네. 84년이었어요. 6월 달이었어요. 토요일이었어요. 듀란하고의 통합 타이틀전이 있었어요. 저는 헌즈의 팬이었고 듀란도 뭐 워낙 그 전에 레너드하고도 잘 싸우고 네, 이런 전적이 있었기 때문에 11시부터 시작이 돼요. 편성에. 그 TV 편성을 보고 그거를 동그라미 다 쳐놓잖아요. 근데 일찍 가야 되잖아요. 11시부터 하려면.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3교시 끝나고 땡땡을 쳤습니다. 딱 갔더니 시작을 안 했더군요. 저는 땡땡이 안 쳤는데도 아무 지장 없이 본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 그게 토요일 날 괜히 땡땡이 친 거예요. 맞아요. 지금. 그래서 대략 본 게임은 아마 1시부터 대충 그렇게 시작한 것 같아요. 오후 1시 토요일 날. 야, 역시 디트로이트의 코브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헌즈가. 리치도 길지만 일단 스트레이트가 좋고요. 네. 그리고 한 번 걸리면 소나기 펀치가 있습니다. 네. 듀라는 워낙 파나마의 출신인데 맷집이 좋고요. 그리고 어떤 상대를 하다가도 막 끈덕지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야, 그 경기가 근데 헌즈가 3라운드에 소나기 펀치로 네. 무참하게. 듀란을 불쌍해. 듀란이 그냥 팍 맞고 앞으로 꼬꾸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긴 졌는데 그 경기에서 사실 전 헌즈 같은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일단 리치도 길고 그다음에 스텝도 좋고 워낙 이 펀치도 빠르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결국은 세계의 대결 마빈 해글러와의 대결이 아마 몇 개월 있다가 바로 성사가 됐어요. 근데 그 경기 제가 친구들하고도 막 내기해서 헌즈에 걸었어요. 보기 좋게 네. 지셨습니다. 졌죠. 헌즈가 사이드 스텝으로 돌아다니다가 해글러는 계속 저희가 뭐 축구하면서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하고도 제가 해글러 얘기를 본 적은 있습니다만 계속 밀어붙이다가 3라운드에 큰 걸 하나 맞췄죠. 그러니까 헌즈가 맞고 띵띵띵띵 해서 저 로프에 이러고 있는 걸 가갖고 네. 라이트 거기서는 라이트 헌즈가 좀 라이트 불쌍했어요. 훅이었나요? 또 한 방 맞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헌즈가 그대로 꼬꾸라졌죠. 라이트 훅이었는지 저한테 고목나무 물어보시는 쓰러지듯이 건가요? 네 그러면서 무참하게 졌는데 그 외에도 이제 헌즈는 체급을 좀 올리긴 했어요. 네. 라이트 헤비급까지 들어갔는데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해글러의 시대가 됐긴 했었죠. 근데 레너드는 사실 선배예요. 해글러보다는 전성기가 좀 이르죠. 워낙 테크니션 천재, 테크니션 워낙 눈이 좋고 이른바 뭐 요즘 팬들로 치면은 메이웨더 같이요. 네, 워낙 눈이 빨라서 발도 빠르고. 예, 푸드웍이 좋고 그래서 다 피해요. 그래가고 근데 전성기가 지난 시점에서도 해글러랑 라이벌 매치가 성사가 되긴 했었어요. 조금 싱겁긴 했죠. 예, 그때 레너드도 조금 해글러. 이제 약간 약삭빠르게 피하면서 유효타 위주의 운영을 해서 이기긴 했습니다. 헌정으로. 근데 레너드가 사실 그때 전성기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전성기 기준으로 보면 해글러를 높게 치시는 분들도 간혹 꽤 많았던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레너드를 높게 쳐요. 네. 네. 그 4인방의 그 대결 구도가 여러 차례 이렇게 엉키면서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확실히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은 상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란하고 해글러가 싸웠을 때는 두란이 해글러를 상대로 엄청나게 선전을 했거든요. 네. 판정까지 갔죠. 그런데 헌즈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란을 무참하게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헌즈랑 해글러가 싸울 때 이분이 헌즈에 건 이유가 있는 게 3단 논법을 해보면 두란과 해글러는 비슷했다. 헌즈는 두란을 마구 이겼다. 그렇죠. 그럼 헌즈랑 해글러랑 붙으면 헌즈가 유리할 것 같은데 해글러가 이겼어요. 그때 해글러가 그러니까 상대성이 좀 있어요. 나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다음 도와주세요. 아니 저 제가 신하영 씨를 위해서 하나 던져드릴게요. 네. 페더러 대 나달 대 조코비치. 조코비치. 네, 이거는 네. 이 세 명의 라이벌은요 정말 대단한 게요. 펠레, 마라도나, 메시가 한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테니스 역사의 역대 탑 10을 꼽을 때 지금 이 세 선수는 무조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이 선수들은 또 서로 그렇게 막 대결을 하면서 서로를 발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무지막지한 경쟁을 장기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켜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라이벌이자 서로에게 도움도 됐던 라이벌.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도 대단한 대결을 우리가 현 시대에 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여자 테니스 선수 중에 저는 정말 위대한 라이벌 관계가 마르티나 나브라틸로바 대 크리스 에버튼. 80번을 싸워서 나브라틸로바가 43승 37패로 약간 우위에 있어요. 에버트 선수가 물론 더 먼저 여왕이었고 그 다음에 나타난 여왕이 나브라틸로바였습니다만 이 두 선수가 또 장기간에 걸쳐서 그 80번 싸웠다고 그랬는데 그 가운데 아마 대부분이 다 결승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대결을 장기간 했고 그 나브라틸로바의 파워를 버텨낸 에버트 선수도 정말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두 분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마치 이제 명절 때 이제 다 같이 모이면은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나는 절대 모르는 이야기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거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거는 아실 것도 같아요. 네. 매직 존슨 대 레리 버드가 있어요. 매직 존슨 대 레리 버드 모르세요? 왜 몰랐었는지 마이클 조던 때문에 NBA가 오늘날 이렇게 흥행이 됐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전이죠. LA 레이커스 대 보스턴 셀틱스 때문에 일단 초석을 엄청나게 잘 놨고 여기에 이제 조던이라는 또 슈퍼스타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탄탄대로가 됐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초석을 잘 놓은 게 바로 LA 레이커스 대 보스턴 셀틱스고 매직 존슨 대 레리 버드입니다. 실제로요. 네. 매직 존슨이 막 가면서 막 갑자기 공중에서 현란하게 페인팅해서 뭐 주고 막 비하인드 막 그래서 쇼를 하는데 와. 그러니까 그 경기 보고 사실은 눈높이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와, 신기에 가까운 그 선수들. 매직 존슨 선수는 그런데 이제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것 때문에 또 당시에 엄청나게 좀 파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조금 뛸 수 있는 기량에 비해서는 약간 일찍 한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바르셀로나 올림픽 드림팀에 이제 속했잖아요. 첫 일기 드림. 그게 이제 진정한 드림팀이죠. 어떻게 보면 매직 존슨, 레리 버드, 마이클 조던.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팀인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복싱이 많아요. 복싱은 중량급에서 이제 아까 전성시대가 있었는데 헤비급의 선정시대는 사실은 무하마드 알리 선수가 뛰던 때거든요. 근데 무하마드 알리 선수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조 프레이저, 어떤 때는 켄 노튼이라고 알리한테만 또 강한 선수가 있었어요. 알리의 골절상을 입혔던 선수인데 그리고 조지 포먼까지.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중량급 쪽에 4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알리, 프레이저, 포먼, 노턴까지. 이 또 헤비급의 그 70년대 중후반 요때 대결이 정말 레전드 대결이 많았죠. 네. 또 여기 보니까 NFL이라고 적으신 건가요? 요거는 미식축구. 저는 NFL. 근데 미식축구를 잘 모르는데 네. 요 선수들은 그냥 이름만 제가 들어봤어요. 탐 브레이디 선수와 그 페이턴 매닝이라는 둘 다 쿼터백이에요. 나 드디어 아는 선수 나왔어. 톰 브레이디 선수가 지젤 번천이랑 결혼한 그 선수. 맞아요. 지젤 번천의 남편이에요. 자, 밥값 했습니다. 3부에서도 밥값 했습니다. 네. 지젤 번천 같으십니다. 순간. 광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저는 NFL을 잘 못 봐가지고요. 네. 전 몰라요, 잘. 저 볼 때는 버팔로 빌스랑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잘했었어요. 네. 그런데
모르겠어요. 요즘에 그 두 팀 잘합니까? 몰라요. 저는 몰라. 그러니까 자꾸 저한테 뭔가 물어보시고 동의를 구하시고 동조를 하시면 저는 이번 회차에서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근데 88 올림픽은 혹시 보셨어요? 제가 한 살이었는데 아, 손에 손잡고가 울려 퍼지던 그거. 제가 87년생이라서 88년도에 아마 의식이 없었을 아, 의식이 때였을 거의 거예요. 없었구나. 아, 칼 루이스 대 벤 존슨을 못 보셨겠네요.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아, 그 칼 루이스 대 벤 존슨.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뭐 우사인 볼트 선수가 완전히 뭐 천하통일 아닙니까? 칼 루이스 대 벤 존슨의 대결은 벤 존슨 선수의 약물 파동과 더불어서 정말 세기의 대결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제가 한 살 때 일어난 일들. 아, 근데 굉장히 그 네. 육상은 또 이제 그 항상 이 라이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지어 저런 이벤트도 있었잖아요. 나중에 100m 선수 대 200m 선수, 도노반 베일리 대 마이클 존슨,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사인 볼트 선수가 다 통일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천하통일했어. 없지만은 이때만 해도 캐나다의 벤 존슨과 미국의 칼 루이스 이거 정말 세기의 대결이었어요. 프로레슬링에도 라이벌이 좀 있어요. 레슬링? 한준희 의원님이요. 프로레슬링에- 프로레슬링 진짜 전문가예요. 이거는 또 요즘 저 젊은 팬분들도 좀 하시는데 헐크 호건 대 릭 플레어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같은 단체에서도 뭐 여러 번 같이 뛰고도 했습니다만 한때는 WWF의 헐크 호건이냐 WCW의 릭 플레어냐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WCW라는 회사가 WWF 지금 WWE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시청률을 능가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헐크 호건에 정확히 비유될 수 있는 선수는 스팅인데 WCW는 근데 이 두 선수가 사실 뭐 기술이 그렇게 화려하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왜 굉장히 인기가 단조로운 한 두세 가지 기술로 경기하는 선수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선수가 갖고 있는 거는 프로레슬링은 엔터테인먼트 아닙니까? 마이크 스킬, 연기력. 연기력. 그러니까 헐크 호건은 물론 이제 악역 전환이 화제를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제 막 선형 막 이런 실베스터 스텔론의 로키 영화에서부터 나오는 게 헐크 호건 아니에요. 그 연기를 이제 그런 쪽으로 잘했고 릭 플레어라는 그 사람은 정말 그 미워할 수 없는 악인이에요. 정말로 그 비열하고 그 비겁하고 악인 연기를 하는데 너무 잘해서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재미있는 또 선수들의 라이벌리가 있는데 그 레슬링 팬들에게 몇십 년간 가장 레전드 라이벌은 언더테이커 대 스팅이라는 라이벌리가 네. 있습니다. 이거는 언더테이커는 장의사 아닙니까? 이 스팅은 크로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선수는 이 역시 WWF와 WCW인데 양 회사의 가장 개성 특색 있으면서도 어두운 캐릭터를 연기했으면서도 아주 최강의 레슬러들이에요. 문제는 여태까지 한 번도 붙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왜요? 왜냐하면 스팅이 지속적으로 WWF나 이쪽에 있지를 않고 다른 회사 쪽에만 있었다가 말년에 지금 WWE로 갔어요. 네. 스팅 선수가 가서 아마도 이 레전드 매치가 한번 벌어지지 않을까 하고 있었는데 그 노년의 스팅 선수가 이제 목 부상을 당해서 지금 일단은 지금 은퇴를 선언한 상태거든요. 이 말씀 들으니까 일부에서 얘기 못한 라이벌이 하나 있었네요. 또 기밀 대 안토니오 이노키. 아, 그렇지. 네, 지금 제가 그래서- 그거 하려고 그랬어. 네, 기밀 대 안토니오 이노키. 이 세 개의 이 라이벌을 얘기를 안 했네요. 한 의원님이 프로레슬링에 대해서 정말 해봤게요. 저는 그 WWF는 그냥 오락이나 하고 그랬거든요. 워리어 뭐 네. 오락 같은 거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정말 두 분 다 얘기를 해보면은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서도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 신하영 씨는 뭐 없으세요? 저요? 네. 뭐 저한테 라이벌은 뭐 그런 거죠. 뭐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러니까 인생 최대 고민. 인생 최대 네. 고민. 탕수육을 부어 먹느냐 찍어 먹느냐. 라이벌이죠.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몇 시간을 토론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과연 라면을 먹을 때 볶아 먹는 라면을 먹느냐 아니면 국물이 있는 라면을 먹느냐. 그 국물이 있는 라면으로 먹지 않나요? 보통? 볶아 먹는 게 요즘 맛있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요즘이에요? 네, 예전에도 그렇고 뭐 비빔면이라든지 국물 없는 라면을 요새 먹는데 네. 부대찌개 라면 유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라이벌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확 나는데 아니 그 신하영 씨가 좋아하는 뭐 배우 라이벌 이런 건 없어요? 영화 배우? 뭐 정우성, 이정재 정우성 대 이정재. 네.
둘이 뭐 절친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 어, 절친입니다. 그 라이벌로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생김에서 우리나라에서 어. 원투를 다투지 않나. 저도 저 배우 라이벌 하나 얘기할게요. 누구요? 로버트 드니로 대 알파치노. 말론 브란도는 못 껴요 거기? 말론 브란도는 세대가 다르죠. 세대가 달라서. 그러니까 말론 연기에 대한 부분이 브란도는 아니고. 드니로 파치노보다 윗세대니까. 영화 얘기를 해도 참 옛날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뭐 스포츠 라이벌부터 시작해갖고 뭐 엔터테인먼트 부분 라이벌 영화까지 폭넓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이 두 분의 살아온 그 흔적들도 좀 볼 수 있었고 뭐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역시 축구 이야기를 할 때 원투펀치 다운 방송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24화부터는 정말 정통 축구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